그림 동화집 1. 그림 형제. 세 마리 작은 새.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독일 땅은 아주 작은 왕국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중 코이토베르크라는 성에 한 왕이 살았는데 그 왕은 사냥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냥꾼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섰다가 산 밑에서 소를 먹이는 새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제일 큰 언니가 여러 신하와 함께 있는 왕을 보고 가리키며 두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나, 저기 저분 좀 봐. 저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겠다. 그러자 산 반대쪽에 있던 둘째가 왕의 오른편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저기 저분 좀 봐. 저런 사람을 남편으로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바라지 않겠어. 그러자 막내가 왕의 왼편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저기 저분 좀 봐. 저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 두 사람은 왕의 대신들이었습니다. 왕은 아가씨들의 말을 전부 들었고 사냥에서 돌아오자 새 처녀를 불러 어제 산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제일 큰 언니에게 자신을 남편으로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좋다고 말했습니다. 두 동생도 두 대신과 결혼했습니다. 세 아가씨는 모두 아름답고 날씬했는데 특히 왕비의 머리카락은 비단결 같았습니다. 왕비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자매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여행을 떠나면서 두 여동생을 불러 왕비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왕비는 별 모양의 붉은 반점이 있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동생은 그 반점을 보고 잘생긴 사내 아이를 강물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강물, 아마 배저강이었을 것입니다. 속에 아기를 던지는데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높이 날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가씨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난 분명히 보았거든요. 늠름한 소년이여, 왕관을 쓰세요. 그대가 왕자님이라면. 그 노래를 들은 두 자매는 두려움에 떨며 얼른 그곳을 떠났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오자 그들은 왕비가 강아지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물에 버려진 아기는 강가에 사는 어부에게 발견되어 살아났습니다. 어부의 아내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소년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1년이 지나자 왕은 다시 여행을 떠났고 그가 없는 사이에 왕비는 또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못된 두 동생은 이번에도 아기를 몰래 강물에 버렸습니다. 그러자 작은 새 한 마리가 다시 하늘을 높이 날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가씨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난 분명히 보았거든요. 늠름한 소년이여, 왕관을 쓰세요. 그대가 왕자님이라면. 왕이 돌아오자 두 자매는 왕비가 또 강아지를 낳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다시 이전처럼 하느님의 뜻이라면 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부가 아이를 물에서 건져 올려 키웠습니다. 왕이 또 여행을 떠났을 때 왕비는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못된 두 자매는 그 아이도 강물에 버렸습니다. 그러자 또 작은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높이 날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가씨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난 분명히 보았거든요. 예쁜 소녀여, 왕관을 쓰세요. 그대가 공주님이라면. 왕이 궁으로 돌아오자 두 자매는 왕비가 고양이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왕은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왕비는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한편 아이들은 그동안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어느 날 제일 큰 아이가 다른 소년들과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들이 그를 끼워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좋은 아이야. 저리 가서 놀아. 그 말에 풀이 죽은 소녀는 늙은 어부에게 그 말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부는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물에서 소년을 건져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친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어부가 제발 떠나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아이는 어부가 허락할 때까지 계속 졸랐습니다. 그렇게 하여 길을 떠나고 여러 날이 되었을 때 소녀는 마침내 굉장히 크고 물살이 센 강에 이르렀습니다. 강가에서는 늙은 부인이 앉아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참 착한 아이구나. 여기서 고기를 잡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너도 아버지를 찾기까진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릴 게다. 그래, 저 강은 어떻게 건너려고 하니? 늙은 부인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러자 늙은 부인은 소년을 등에 업어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둘째도 형을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강가에 이르자 형에게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이 동생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딸은 혼자 집에 남게 되어 오빠들이 그립고 슬펐습니다. 딸이 오빠들을 찾으러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자 어부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딸은 커다란 강가에 이르러 늙은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참 착한 아이구나. 하느님께서 고기를 많이 낳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늙은 부인은 아주 친절하게 대하며 소녀를 등에 업고 강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하나 주며 말했습니다.